취업을 뽀개 뽀개서 큐레이션해주는 칩포코디 여의도 호랑이 권혁주입니다. 자, 오늘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기업 분석을 통한 면접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죠? 우리 도심 생활권 또한 우리의 일반 생활권에 대해서 워낙 이마트가 유통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자, 먼저 한번 볼까요? 기업 분석 가보겠습니다. 기업 분석 가봤더니 설립일이 2011년 돼 있고요. 매출액이 한 17조 원, 18년도 연결 기준입니다. 볼 수가 있겠고, 영업이익은 제가 최근 자료, 공시 자료에서 최근까지 나온 2019년 3분기만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는 1,162억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제가 사실 이마트 칩포코에서 한번 다뤘어요. 그거 보시면 되겠는데, 예전 거 한번 보시는데, 제가 왜 다시 다루냐면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달이었나 그랬는데, 이후에 너무 많이 이마트가 바뀌어갖고, 야,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취준생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칩포코디 애청자 분들에게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준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릴 거예요. 또 앞으로의 미래 전략 부분도. 제가 영업이익에서 3분기만 가져갔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아무래도 경제평론하다 보니까 공시자료만 계속 보거든요. 영업이익이 1,162억 원 나왔고요. 순이익이 이제 1,124억 원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마이너스 40% 났습니다. 그다음에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마이너스 났거든요. 사실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사실 안 좋았는데, 자, 한 가지 또 굉장히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이마트에서.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2019년도 2분기 이제는 공시자료인데,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어떻게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얼마 나왔어요? 한 299억 정도 나왔죠. 최초였습니다. 창사 26년 최초로 2분기에 적자 기록했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사실. 그때 이슈가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게 2분기 자료니까 거의 3분기 말쯤에 이게 공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사실 이마트 안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한번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지금의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거의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대표가 강희석 대표로 바뀌었어요. 강희석 대표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한번 인터넷에서 이마트 기업 분석 한번 가보세요. 아직도 옛날 대표 이름 된 데가 정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이런 잡과 관련된 사이트들도 정말 옛날 자료예요. 그게 정말 저는 그게 가슴 아프거든요.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근데 칩포코드는 업데이트가 되죠. 왜? 계속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강희석 대표로 바뀌었습니다. 예, 강희석 대표를 좀 보아야 되는데, 정윤정 부회장이 이제 지난해 10월입니다. 2019년도 10월에 전임 대표, 그러니까 이갑수 대표였죠. 전 대표가 이갑수 대표보다 10살 넘게 젊은 강희석 대표를 신인 대표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파격 인사거든요. 보통 12월에 정기 인사가 되는데, 뭐 시기도 그렇고 인물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시점도 그렇고 파격적이었죠. 그만큼 급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강희석 대표는 이제 베인앤컴퍼니죠. 그러니까 모르신 분들에 서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놨는데,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고요. 73년에 설립됐고 세계 3대 컨설팅 회사입니다. 여기 출신입니다. 특히 유통 부분 파트너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통 쪽에서는 거의 뭐 메이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강희석 대표를 만약에 신임 대표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순혈주의 인사를 깨고요, 이렇게 실력 중심으로 적임자를 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에도 한번, 이마트 지원하신 분들은 아마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이슈긴 한데, 그러니까 정윤중 부회장이 데리고 오는 바로 이 파격적인 강희석 대표 온 이후에 하나가 뭔가 진짜 상징적인 하나가 바뀌었죠. 그게 뭐예요? 삐에로 쇼핑이 빠이빠이입니다. 그러니까 삐에로 쇼핑 아시겠지만 정윤중 부회장이 야심차게 사실 갖고 온 서비스거든요. 매장이죠. 근데 대표가 바뀐 이후에 이제 삐에로 쇼핑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적자가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어떤 정말 매스를 들여댔다는 거죠. 들여댔다는 건데, 이런 것이 얼마나 그 정윤정 부회장이 신뢰하고 있는지를 저는 굉장히 좀 느껴요,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이제 정윤정 부회장이 갖고 나온 삐에로 쇼핑을 대대적인 수술을 한다, 매스를 들이댄다. 정말로 대단한 어떤 파격적인 사실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2020년입니다. 이마트 지원하실 분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이제 평균 연봉이 한 5천만 원 미만 정도 되고요. 물론 뭐 다르죠. 워낙 이마트는 조금 갭이 커서 인원 현황으로 본다면 한 2만 5천 명쯤 됩니다. 그래서 본다면은 왜 이렇게 많죠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7시간, 8시간이 아니라 7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는 인원이에요. 그다음 볼까요? 그러면 이마트가 이런 어떤 구조조정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는데 변화된 경영 전략을 우리가 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마트의 사업부 실적인데 쭉 나오면 매출 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이 한 11조 되고요. 말 그대로 매출 총액이 이렇게 나오고 영업이익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빨간 줄을 쳐드렸는데 쭉 보시면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신규 출점 2개 점이 됐다는 거. 이게 조금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외의 어떤 매장들은요.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하고 있습니다. 폐점 2개가 40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이마트 그룹 자체 내에서 돈이 안 나오는 곳,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자가 심한 곳은 정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정말 요즘의 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마트의 화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얘기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꼭 이렇게 적단하는 부분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업의 수익이 나오죠. 어디예요? 스타벅스 코리아. 신세계를 설명하면서 이제 백화점 부분과 이마트 부분 이렇게 나눠서 또 기업 분석해드리고 막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까지 와요. 제 아이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누구 거예요? 물어보면 몰라요, 몰라. 여러분 이마트 준비하신 분들은 이 정도 아셔야죠. 누구 거예요? 이마트 겁니다, 여러분. 이마트가 뭐 하고 있어요? 지분 50% 갖고 있거든요. 정말요? 그런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코리아 여러분 드시잖아요. 여러분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 드시잖아요. 그럼 이마트가 수익이 생겨요. 왜? 지분 50%. 이게 뭐냐면 영업 외 손익이거든요. 이마트 쪽에 영업 외 손익입니다. 그러면 회계 공식 아시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영업이익에서 뭐예요? 영업의 손익, 영업의 비용 다 이렇게 정리하고 법인세 빼고 당기 순이익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영업액 손익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뭐 증가하면 많이 감소가 됐지만은 자, 여기 보면 스타벅스 제가 지난주 쳤죠. 주요 지분법 자회사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0% 지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좀 확대해 드릴까요? 매출 나오고요. 에비타 나오죠. 그러니까 금융 쪽이 아니신 분들은 에비타가 뭐지라고 하실까 봐 말씀드린 건데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겁니다. 정말 현금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보세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어떻게 되고 있죠? 매출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렇게 영업이 잘 되는 얘기인다는 뭐냐면 이마트 쪽에는 굉장히 뭐예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이렇게 이마트를 보실 때요, 너무 이렇게 뻔한 정보들 있잖아요. 그냥 뭐 이랬더라, 뭐 잡 사이트 가면 이랬더라, 그냥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면접 들어가서 이렇게 차별성, 다른 분들과 이렇게 차별성이 있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이마트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그 기업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고 보면 이마트가 현재 어떠한 사업 구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남들이 모르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신다면 여러분 뭐 정말로 차별성 있는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께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특히 기업에서 많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들, 문제 해결 능력 부분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충분히 스타벅스 코리아와 물론 맞물려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여러분 이런 사례를 조금 그러니까 끄집어서 얘기한다면 정말로 굉장한 어떤 해안 인사이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법의 자회사로 되어 있다라는 거. 스타벅스 점포수가 1336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 정말 많죠. 그래서 기존 점 신장률 플러스 10% 대단한 거죠. 점점 더 계속적으로 스타벅스 보면 굉장히, 저희 동네도 그래요. 계속 생깁니다. 스타벅스가. 그래서 정말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더라. 여담입니다. 이거 혹시나 방송 들으실 때 이제 조금 더 졸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재밌어야 되니까. 이대에 가보시면요. 이대에 보면 스타벅스 그 리저브 매장이 있습니다. 그 이대 이렇게 정문에 그게 1호점이에요, 여러분. 1호점. 정영진 부회장이 이거 일화가 되게 유명한데 정영진 부회장이 유학을 했을 때 스타벅스를 접했습니다. 한국에 이제 그걸 들어왔어요. 스타벅스 코리아를 계약을 맺어서 들어왔는데 1호점이 뭐냐면 이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대점 여부 가보시면요. 저도 이제 자주 가요, 강의하러. 이대점 이렇게 정문에 가보면 거기에 써붙여 있어요. 그 매장 앞에 1호점이다. 스타벅스 1호점이다라고 이렇게 딱 현판해 갖고 딱 써지 멋있습니다. 혹시 지나갈 일 있으면 보세요. 그래서 뭐요? 이마트 지원하실 분들, 아유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대더라.
자, 아무튼 스타벅스 코리아 말씀드렸고요. 스타벅스 코리아 누구 거? 50% 이마트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점포 현황 가볼까요? 점포 현황. 자, 보세요. 국내 할인점에서 142개의 트레이더스 17개 중국 없습니다. 근데 이게 특징적인 게 이걸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이거 보라고 한 거예요. 사실. 중국 보세요. 7개, 1개, 0개, 0개. 아시죠? 뭐 굳이 내가 말 안 해도 다 철수했습니다. 다 철수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뭐 사드 영향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 전부터 매출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롯데라든지 뭐 신세계라든지 아무튼 다 철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마트 점포 증감 현황 가볼까요? 자, 재밌는 표입니다. 쭉 보세요. 와우, 6년도에 엄청나게 증감됐어요. 그러다가 뭐 그 다음 연도는 7개. 이건 뭐 기저효과겠죠. 그냥 워낙 이때 많이 생겼으니까. 이건 좀 떨어졌었고 9개, 7개 이렇게 하다가 언제요? 언제 처음 줄었죠? 17년도부터 뭐야? 이제는 줄이기 시작합니다. 줄이기 시작해요. 줄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가슴 아프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전자상그룹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뭐가 된다? 온라인 상품이 커지잖아요. 그 오프라인은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이제는 쇼핑하러 가는 어떤 매장이 아니라 경험하는 이제 매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이제 선두적으로 이끄는 데가 사실 어디다? 이마트라는 바로 스타필드라는 정영진 부회장이 야심차게 세우고 있는 스타필드라는 부분이겠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험입니다. 즐길 곳이고요. 같이 뛰어노는 곳이에요.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 자, 트레이더스는 좀 다릅니다. 트레이더스 점포 현황 볼까요? 쭉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향.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우상향. 저희 쪽에서는요. 항상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상향 그래프는 설레요. 뭐든지. 우상향 되는 그래프는 항상 저를 설레게 합니다. 우상향 되고 있죠. 우상향. 그래서 트레이더스 점포 현황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더라. 트레이더스는 이마트랑 다르죠. 어떤 게 다르죠? 완전히 대형 할인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경쟁회사도 우리나라에 많이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왔죠. 그거에 대항마로 보시면 되겠는데 트레이더스 이렇게 점포 수를 늘리고 있다더라. 이게 좀 특징이다. 이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점포 현황 이런 자료 많이 못 구합니다, 여러분. 자, 점포 현황수 볼까요? 자, 19년도 가보겠습니다. 작년도 갔더니 역시나 이마트가 1위 되더라. 홈플러스, 그다음에 롯데마트 순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상되고 있지만 이렇게 순위가 이 정도로 되어 있대더라. 이 정도는 좀 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는데. 자, 가볼까요? 또 가봅니다. 자, 지분 구조로 본 이마트가 하는 일. 뭐 어떤 기업이든 간에 면접 들어가면 항상 하는 얘기 1순위 뭐 하는 데인지 아니, 뭐 경영 철학 봤니,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회사 들어와서 뭐 할래, 뭐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죠. 근데 지분 구조로 본 이마트 하는 일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이마트 지분 구조 봐야 되겠죠. 이명희 신세계 회장. 사실 제가 신세계 설명할 때 요거로 이제 설명하죠. 정유경 이제는 총괄 사장이 있고요. 정용진 부회장 이렇게 있죠. 신세계 뭐예요? 신세계 백화점 쪽 정유경 사장, 뭐 이마트 쪽 신세계 부회장인 정용진 부회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분 구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명희 회장 18.2%, 동일하게 9.8% 이렇게 있어요. 이마트 지분 구조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마트 보는 거잖아요. 이명희 회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18%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정영주 부회장이 9.8%, 국민연금이 한 9%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참 제가 이제 뭐 경제 폭로할 때 이제 경제 뉴스 이런 데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국민연금을 또 설명하자면 또 길지만 아무튼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이마트에도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더라. 그 스튜어스 코드라고 제가 예전에 항상 말씀드렸었죠. 이런 금융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런 것도 사실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이마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분 구조로 돼 있다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이마트를 보는 거지 금융은 아니니까. 자, 아무튼 이마트 이렇게 지분 구조로 되어 있고요. 참 재밌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요. 유통업과 호텔 리조트업과 식음료와 건설 레저 해외 사업, 이렇게 우리가 파트가 나눠진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들어갈 회사니까. 자, 유통사업 쪽만 먼저 보겠습니다. 유통사업 그거는 지분 구조로 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지분 구조를 알면 그러니까 이마트가 하고 있는 일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분 구조를 보면 이마트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자회사가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보시면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 24, 신세계 TV 쇼핑, SS 쓱닷컴이죠.
쭉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가지고 있죠. 뭐 거기 보시면 스타필드가 이마트가 100% 아니었네. 스타필드 청라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지분인데 나머지는 뭐 50% 갖고 있는데요. 뭐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모펀드들이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모펀드들도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서 사실 뭐 이마트가 이렇게 뭐 다 갖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스타필드는 저런 데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차트를 가지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요겁니다. 쓱 요겁니다. 쓱이 앞으로의 또 이마트를 먹여 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온라인 부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할인점 이렇게 있고요. 이마트, 레이 트레이더스 이렇게 있고 프리미엄 슈퍼마켓, PK마켓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PK마켓.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PK마켓. 카테고리 킬러들 일렉트로마트 있고요. 몰리스 펜샵도 있죠. 항상 이마트 가면 이제 몰리스라고 있잖아요. 대고 쭉 있고요. 뭐 온라인몰 있고. 그래서 요 정도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마트 지원하실 분들은 뭐 하고 있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제가 굳이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마트 이제 물류센터들, 이마트 물류센터 96년도에 나왔다. 이마트 미트센터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후레쉬 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센터 시스템, 요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물류입니다, 여러분, 물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센터들을 꼭 아셔야 된다는 부분 제가 일부러 설명드리려고 요거 이마트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물류센터 있고 미트센터 있고 후레쉬센터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식음료 사업이 있습니다. 식음료 사업, 푸드, 뭐 스무드킹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오, 스무드킹도 이마트 이마트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스타벅스 코리아 나오죠? 지분 여기 나오네요. 지분 50% 갖고 있습니다. 제주 사시는 분들 제주 소주 10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구조, 이마트가 이러한 자회사도 갖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건설, IT, 호텔, 리조트 부분도 신세계, 뭐 조선호텔, 그다음에 뭐 위에 보시면 신세계 건설부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다? 이마트 계열에 있는 겁니다. 이마트 계열에. 또 뭐 같고요. 그다음 해외 사업 부분, 뭐 상해, 이마트 뭐 쭉 나오는데요. 쭉 가시면 이마트 베트남 다 지분 100%네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된 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마트 웨이 가볼까요? 이마트 웨이, 이거 너무 중요하죠. 항상 그 설명드릴 때 그 기업의 철학, 그 기업에 뭐 하고 있는지 이거는 뭐 자주 물어보니까 항상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죠. 고객 마인드, 디자인 싱킹, 브랜드 차별화. 각각의 내용은요, 여러분 요거는요 홈페이지 가면 나옵니다. 홈페이지 보면 이미 보신 분들 계실 거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객 마인드가 뭔지, 그 다음에 브랜드 차별화가 뭔지, 그 다음에 디자인 싱킹이 뭔지 여러분 꼭 보시면 아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뭐 홈페이지에 나오니까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나온 이유는 뭐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제가 이거 하려고 사실 준비를 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면접 기출, 그러니까 노키즈존에 대한 찬반 토론, 지원자의 생각, 이거 나왔었어요, 이미 이마트 쪽에서. 근데 뭐 꼭 이마트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유통업체에서도 이런 질문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또 재점화됐거든요. 또 재점화. 한번 볼게요. 자, 정의 및 현황 가보겠습니다. 자, 노키즈존이란 여러분 아시죠?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 있었습니다.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업장이 없지는 않았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하지만은 노키즈존이라는 이 이름, 이게 달고 확산된 게 한 2016년부터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왜 이마트랑 관련이 있냐면 그 대형 할인점에서 대형 할인점에 그 사진 한 장이 올랐었어요. 과거에 사진 한 장이 뭐냐면 대형 할인점이었습니다. 물류창고 형태의, 뭐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한 부모가 아이들의 이제는 쉬를 받았어요. 쉬.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오줌이 마렵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화장실을 찾지 어려니까 이제 종이컵에다가 쉬를 받아서 그걸 좀 버려주면 괜찮은데 거기서 또 놓고 가신 거야. 그래서 그걸 또 사진 찍어서 SNS에다가 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이슈가 됐었죠. 몰상식하다. 그래서 막 노키즈존 생겨야 된다. 막 이슈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슈가 또 많았던 게 이제 음식점이었는데 뜨거운 거를 엎었습니다. 그게 엎은 게 뭐냐면 이제는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걸 화상을 입었는데 법원에 배상이 나왔는데 이제는 업자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막 논란이 또 됐었죠. SNS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노키즈존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왜 또 논란이 됐냐면 겨울왕국 2가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 많이 보잖아요. 사실 저도 봤습니다. 애랑 같이 봤는데
어린 자녀들이 극장을 찾는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조용히 영화를 보고 싶은 성인 관객도 많거든요. 이런 디즈니 같은 영화 같은 경우는 성인 관객 굉장히 많잖아요. 아, 조용히 보고 싶은데 애가 와갖고 애랑 막 떠들어,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상영 내내 아이들 때문에 막 울거나 칭얼거리는 것 때문에 야, 영화관도 이제 노키즈존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막 이슈가 붙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과거에 이마트에서 찬반 토론 이거 나왔었습니다. 면접에서 뭐냐면 찬성과 반대겠죠. 그래서 제가 찬성하는 쪽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찬성하는요. 안전사고 예방하기 때문에 이건 찬성을 해야 된다. 영유아미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여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다. 및 영유아미 어린 사이 안전사고를 오히려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는 좀 위험하니까 아이들을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다. 소비자는 아이로 인해서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침해를 받는다라는 주장이죠.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업적 환경 개선이다. 사업자는요, 평소 아이들과 관련된 애로사항들로 인해 손해볼 수 있는 가게 사정을 개선시키고 있으며 식당 고유의 분위기와 차림을 아이들로 인해 와해시키지 않을 수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인테리어 멋지게 해놨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와서 다 망가뜨릴 수도 있죠. 그래서 영업적 환경 개선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 노키즈존은 있어야 돼. 아, 노키즈존은 이거는 결국에는 아이들을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하는 쪽도 있겠죠.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입니다. 젊어 보이죠? 근데 저도 아이를 키워요. 아이를 키우는데 사실 아이를 혼자 될 수가 없거든요.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이런 매장의 커피숍이라든지 물론 제가 주의를 많이 하죠. 부모가 많이 주의를 시키는데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이런 어떤 노키즈존의 분위기가 확산이 된다 그러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중립인데 반대하는 쪽에서는요.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면접에 들어갔을 때 줄줄이 설명하지 말고요. 먼저 뭐다? 항상 두 가지식으로.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서 이유를 설명하면 돼요. 항상 줄줄이 설명한 다음에 핵심 얘기가 안 돼. 핵심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논리를 얘기하시면 돼요. 저출산 영향을 미치죠. 뭐 결혼하게 될 세대들한테 이런 문제가 형성이 되면 애 잘 안 낳으려고 하겠죠. 정부의 정책까지 위배가 됩니다. 정부는 지금 뭐 하죠? 특히 서울시나 정부나 애 좀 낳아라. 애 좀 낳아라. 야, 이게 저출산 크게 문제다. 야, 이거 노령화, 고령화만 되고 지금 이제 갓난 애들이 없으니까 아기가 없으니까 미래 노동 인력은 어떻게 하냐. 노동 생산 떨어진다부터 시작해서 미래가 걱정된다. 정책을 뭐예요? 출산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생기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노키즈존이 많아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반대 주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왜 이마트에서 중요하죠? 이마트는 보다 매장을 갖고 있는 유통업체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하죠. 특히 오프라인도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하고 있는 이마트 입장에서는 이 노키즈존에 대한 이슈는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연도는 하나의 영화로 인해서 또 사회적인 화제, 아젠다로 자리 잡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생각 정리되셨어요? 항상 여러분 토론 면접이나 면접 들어갔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고 여러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 이게 핵심이죠. 또 한 가지 뭐예요? 찬반 토론에 들어가면 뭐가 되나요? 그렇죠. 자기의 생각을 잘 정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주위의 생각을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제 차별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여러분 정리해 줘야 됩니다. 찬성이 맞다, 반대가 맞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둘 중에 여러분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의 미래라기보다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하는 운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거의 이제 가는 겁니다. 거의 이제는 여러분 완전히 그냥 면접자들한테 인사이트를 확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No bad parents zone입니다. 이게 뭐예요? 야,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야. 어른이 나쁜 거야, 어른이. 누구 어른? 애가 막 뛰어놀게끔 하는 어른이 나쁜 거야. 부모가 나쁜 거야. 그래서 야, 나쁜 어른 출입 금지 이런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취준생분들은 아마 결혼 안 하셔서 별로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면접 들어가셔갖고 혹시나 비슷한 질문 들어오면 노키즈 이건 아니고요. 이제는요. No bad parents zone이 맞습니다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뭐예요?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못하는 부모는 출입 금지한다.
근데 이러한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이러한 운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걸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이런 비슷한 면접 질문 들어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No bad paren트 존이 지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뭐 죄가 있나요? 그거를 교육하고 아이들에게 조언할 수 있고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No bad paren트 존의 운동이 된다면 충분히 이러한 노키즈 존의 이슈는 잠재울 수 있다.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이고 유통업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No bad paren트 존의 운동이 오히려 유통업들은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운동이 어머님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반응이 좋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마트는요 현재 과도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죠. 매출 부분 떨어지고 있어요. 영업점 줄여가고 있죠. 근데 정용진 부회장이 뭐 하고 있어요? 온라인 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뭐다? 쓱닷컴이다. 쓱닷컴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더 말씀드리면 O4O 서비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4O 서비스. 우리나라에는 신세계와 롯데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강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생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완벽한 융합이 될 수 있는 O4O 서비스 이게 필연적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다양한 게 많아요. 사실 그 이마트 얘기하면은 유통 워낙 강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 많지만 예전에 제가 칩포코드에서 이마트에서 얘기했던 부분, 그 다음에 오늘 또 우리가 바뀐 부분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마트가. 그래서 이런 부분, 사장도 바뀌었잖아요. 대표도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사업 전략이 바뀌고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 다음에 기출면접 보셨죠? 미래 전략 보고 기출면접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면접 준비도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칩보코드는요, 여러분께 이렇게 새로운 정보, 그 다음에 꼭 여러분만이 알아야 될 기출 면접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꼭 이마트만 보시지 마시고요. 이미 칩보코드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비슷한 유통업들이라든지, 말 그대로 무역회사라든지, 아니면 IT 전자상거래 쪽도 같이 보신다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폭넓게 아셔야 되거든요. 면접 들어가시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도움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칩보코드 여의도 호랑이 권혁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